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은 패스트 음식을 늘 먹던 햄버거도 먹던 그래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뭐 뽀리도 생기고 햄버거 탄산 음료가 맛있게 느끼지 않아서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피부 관리를 새로 해서 건강하게 된 24세의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독소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우유와 고기, 가공식품, 첨가된과 찌꺼기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또 산포, 화장품들, 세제들 이런 것들이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은 비타민 C와 A와 E와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들. 셀레늄과 아연, E, A, C 미네랄. 나이를 먹으면 살찌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고 살찌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았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살을 빼기 전에 해독이 먼저다. 성장기를 지나서 20대 후반에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주식은 해독, 햄버거, 빵, 삼겹살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 거죠. 독일의 막스 거스나 일본의 니시의학, 레이건 대통령이 주치었던 신야 히로미 주장이 내선과 일맥상통하다. 라는 거죠. 간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이 된다. 음식별 단백질 함량은 쇠고기 50%, 토마토 12%, 바나나 4%, 아스파라스 27%, 복숭아 8%, 콩, 감자.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단백질 캡슐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단백질은 과일과 야채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그러므로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뷔페에 가서 이것저것 먹기보다는 한 가지 종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날에 과일식으로 해독을 하며 위장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이것저것 먹지 말고. 아미노산을 만들 때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루신, 레신 등등이 있다.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 모두 식물에서 얻는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콩을 떠올린다. 콩은 양질의 아미노산을 만든다. 바다에서 나는 기미의 36%도 단백질이다. 단백질. 그래서 각종 음식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 페닐, 류신, 메티오닌 등등 흡수가 되면 도움이 되지.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배운 진실. 식전 과일이 혈당을 조절한다. 단백질 결핍증이 더 걸리기 어렵다. 이 피곤한 것을 오히려 먹음으로써 과일과 채소, 과일 영양소의 결핍이 질병의 원인이다. 실험실 세포보다 못한 몸이다. 실험실에서 배양되는 세포는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밥을 먹는다. 세포가 자르는 배양액은 포도당, 아미노산, 칼슘, 영양소, 송아지 혈증에서 뽑아낸 성장인자도 들어있다. 사람으로 치면 홍삼이나 보약 같은 영양분이다. 이렇게 고급스럽고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밥을 먹을 때 세포는 건강하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몸은 약 1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실험실 세포만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고 있을까? 밥과 빵과 각종 인스턴트로 채워진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과일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괴혈병 같은 것도 비타민 C의 부족이었고, 자,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 사이클은 정제 탄수화물, 빠른 혈당을 올리고 다량의 인슐린 또 당에 축적이 되고 저혈당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탄수화물,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이 위험하다.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이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진실은 탄수화물의 전쟁은 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키토제닉, 에킨스, 덴마크 다이어트 등등등등 이렇게 인체는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포도당에서 사용한다. 심지어 뇌, 심장, 눈과 생식기는 포도당만을 열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1차 에너지원으로서의 포도당은 정말 중요하다. 식품별 혈당 지수는 김은 이렇고 자몽은 30에서 55, 라면은 70에서 100이다. 폼프레이크. 자연스럽게 입맛을 바꿔주는 식전 과일.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과일은 필수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이 당 수치를 올린다고 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자. 빵이나 과자, 이 과일 지수는 훨씬 낮다. 과일 당 지수가 자연에서 온 과당의 당 지수는 대부분 50 이하다. 정말 달콤한 포도도 쌀밥보다도 낮은 50이다. 우리는 과일의 자연당과 가공식품의 설탕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일은 달아도 섬유질과 여러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와 함께 있는 완전한 식품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 환자들은 흰 쌀밥이나 빵, 과자는 먹으면서도 과일은 두려워한다. 내 몸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비타민 A로 건강하게 분열하라. 피부의 작은 성충으로도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암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생긴다. 세포 분열이 안전하게 일어나는 비결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세포 성장과 발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암 기능도 한다. 비타민 A는 과일과 야채에 두루 들어있으며 양배추와 토마토, 양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살구, 바나나, 망고, 김 등에 특히 많다. 암에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챙겨 먹기 바란다. 위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보약이다. 위장세포 분열에 가장 좋은 음식은 비타민 U를 함유한 양배추다. 비타민 U는 궤양을 뜻하는 울커로 1949년 그래서 양배추에 치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양배추 속의 비타민 U로 위를 보호하자. 우리 몸은 지금도 새로 태어나고 있다.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의과대학 교수로 30만 건 이상의 위장 내시경을 진행한 신야 히로미 박사는 위의 형성마도 그 사람의 식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이 전방은 선왕성의 부드러운 느낌인 반면에 우유와 유제품을 먹은 사람들은 울퉁불퉁 딱딱하다. 녹차를 많이 마신 사람 역시 탄닌산이 이 점막을 상하게 해서 울퉁불퉁하다. 쇠고기보다 감자 단백질이 낫다. 어느 음식을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소화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의 구조도 다르다. 육류보다 사람에게 적합하고 건강한 음식은 콩, 쌀, 감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곡물이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양이 더 많고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고기를 단백질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영양학적인 기준의 마케팅의 결과다. 사실 쇠고기는 절반 이상이 지방이고 단백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방도 단순한 식사가 더 강력하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쌓여진 이 책이다. 볼 수 있네요. 열첩반상 부럽지 않은 단순한 식사법. 복합음식과 단순 음식을 구분을 하자. 복합음식. 물이 젖은 장작은 타지도 않는다. 소화력을 위해서 이시영 박사도 인공 첨가물 강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밥상을 30분 동안 식사하게 한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소화가 안 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 가슴앓이라고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위산이 역류해서 병원에서 위산 중화제나 위산 분비제를 한 뒤에 역류성 식도를 치료한대. 그러나 약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오히려 위산이 중화되면서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고 또
또 다른 약이나 칼슘, 철분, 비타민 B12 등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한 환자가 위산 중화제와 항응고제를 같이 먹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위산은 pH 2 정도의 강산으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식사의 목적은 효소 섭취다. 효소. 노인들은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음식을 찢기 힘들다. 이때 효소의 양이 신진대사를 관리한다. 몸속에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음식은 쉽게 말해서 요리하기 전의 자연 음식이다. 요리하기 전의 식품이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물 따로 밥 따로.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은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크랩 토닉이다 한다. 식사 목표는 피와 살을 만들고, 진짜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다. 살아있는 음식. 아이스크림 등등 단 걸 해놓은 것은 칼로리 많고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 가짜 음식들이다. 소화 불량의 원인은 효소가 부족해서이다. 효소. 살아있는 음식에 영양소가 부족하다. 라는 거죠.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음식. 후수가 잘 때는 동화주기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화주기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가 몸의 구석구석에 흡수되고, 이렇게 수면 시간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한 장기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휴식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밖에도 밤에 먹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있다. 멜라토닌. 수면 중에 나오는 멜라토닌은 호르몬은 오후 새까지 분비량이 매우 많다가 성장이 멈춰진다. 밤에 먹지 말아야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멜라토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섭취주기. 낮 12시부터 밤 20시. 섭취주기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기간이다. 음식을 영양소로 보는 관점의 영양학은 19세기 초반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DH가 함유된 우유, 비타민 C와 D, 함유된 빵 등은 자연 생태의 과일과 채소를 이길 수가 없다. 콜린 캠벨 역시 자연 그들의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은 역식보다도 과일과 야채, 곡물 위주의 자연 생태식이 더 잘 어울린다. 인간의 이빨이 20개, 어금니가 4개, 송곳니는 또 고기를 뜯는 것보다도 씹어먹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증명을 하고 있다. 의학 박사 스지노 마사유키가 쓴 쌀 다이어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추럴 하이진과 3가지 리듬은 1830년 내추럴 하이진 건강 조명을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몸의 리듬이다. 리듬, 생체 리듬. 리듬은 밤에 잠든다. 또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주기가 새벽 4시, 낮 12시.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주기. 그래서 밤에 잠들고 음식을 섭취하는 주기는 낮 12시, 밤 20시. 음식의 영양소를 재합성하는 동화주기가 밤 20시부터 새벽 4시가 따로 있어서 이 리듬에 맞는 적절한 식사법을 실천해야 한다. 독소. 소화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이다. 수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도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해서 몸의 배설 기능을 끌어올린다. 과일. 우리 몸의 3가지 리듬을 지키자. 뭐냐?
위 건강과 소화가 잘 되면 몸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리듬을 지키고 기능의학을 주목하는 요즘에 의사들을 많이 본다.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짜 치료법은 의사들이 가족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클린턴 대통령이 주치했던 존 맥도걸은 본인이 아팠던 것을 계기로 의학을 공부해서 맥도걸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운동만으로는 지방이 사라지지 않는다. 영양소, 효소가 들어가야 된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냐. 마음의 병이 수명을 줄인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그래서 야생동물은 배부르면 먹지 않고 배 고플 때만 먹는다. 야생동물처럼 건강하게 먹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노화와 수명의 유전자 텔로미어를 짧게 만든다. 나를 먼저 알면 건강해 보인다. 스트레스는 죽음의 호르몬을 부른다. 스트레스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호흡의 2%가 활성산소로 화력에 무려 산소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활성산소가 무섭다는 거죠.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 야생 동물은 만성 질환을 모른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공복으로 몸을 리셋한다. 공복으로. 공복은 배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 만복은 가득 찬 상태. 몸을 리셋하자. 이렇게 완전 소화를 하자 해서 이은경 의사께서 염증도 음식으로 조절한다. 음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을 그래서 MSG 콜라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가공식품은 이미 죽은 음식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자. 비정상 가축을 만드는 동물 공장이다. 성장 촉진제, 맛있는 햄버거 등등 이런 것들이 고기는 필수 식품이 아니고 기호 식품이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